문제 정도 내드리는데 진도와 관련되는 걸 한 70% 정도, 나머지 진도와 관련 없는 것도 몇 문제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단원에서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좀 지겨워요. 그래서 진도와 관련 없는 것도 몇 문제 있다. 1번 문제 목적은 1번부터 8번까지는 기출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기억은 맞죠? 니은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이런 말 없고 개업공개사 규율도 없고요. 공신력 제고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미음은 맞죠? 국민경제 이바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 프린트 1번에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시험장에 갈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시험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1번에 2번이 답이고요. 자, 2번 용어정의, 이거는 3번도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2번에 1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그래서 2번에 1번 틀렸죠. 중개업, 의뢰, 보수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이건 중개와 비슷한 용어잖아요. 1번은 중개업은 의뢰, 보수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은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계약서 작성이라는 말도 틀렸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도 안 들어가고 해서 틀렸죠. 3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번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처벌하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고요. 개업공개사 용어에는 등록이라는 말 들어가지만 중개업은 등록하고는 무관하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도 파산 선고받은 사람도 신용불량자도 시험은 볼 수 있죠. 5번이 맞습니다. 1번에 5번이 답이고요. 2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아직 분양 예정자로 선정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거 청약통장의 일종의,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미래의 건축물도 해당된다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지 재단에서 분리해서는 안 되죠. 중개사물도 안 되고 팔아먹을 수도 없다. 4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건은 독립한 중개사물이다 했는데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지 광업건만 중개사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5번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는 동산이고요.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중개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석, 토사는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4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이게 암기 프린트 54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6번 청문, 7번 의견 진술기회. 이게 바로 우리 시행령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결국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죠? 3번 틀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데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행한다고 해서 틀렸죠? 필요한 절차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라고요.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기회거든요. 그래서 답 4번에 3번입니다. 1번은 1월 이내 자격증 교부고요. 2번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하고요. 4번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5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 5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53번에 보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개 모두 다 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3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그래서 4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고요. 니은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디귿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맞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6번은 답이 3번인데 아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돼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안 빼주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5번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6번에 7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서울시청 건물, 청와대 건물 행정재산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임목도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위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니다. 5번 중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달리 볼 것도 아니고 환매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었죠. 자격증 교부는 2월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답입니다.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고요. 부정행위는 5년이죠. 무효 처분일로부터.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처음 교부했던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만약에 서울서 자격증 취득했다면 부산서 분실에도 처음에 교부했던 서울시장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양도되어 했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 했죠.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나 똑같다고요. 8번에 따라서 1번이 되겠고 9번, 10번 9번은 포상금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28번 암기 프린트 28번 찾았습니까? 28번 중간에 그 별표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 취득가격의 5%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허가 목적으로 미사용 또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5번. 5번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3번 포상금이 다 취득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이게 1번에게만 해당된다고. 1번만. 1번 거짓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2번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3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번 3번은 얼마라고요? 포상금이 50만 원이라고요. 50만 원. 그렇죠? 거짓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분의 5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해되죠? 5번 이해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4번의 포상금은 시군구 재원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가 강의하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3개 비교해서 몇 번 했죠? 2번씩 했어요. 2달 동안. 공인중개사법 할 때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진도 나갈 때 또 했어요. 5번인 거 이해되죠? 네, 5번이 답입니다. 9번에 10번
암기 프린트 14번 보고 답하시라고 해도, 보고 풀으라고 해도 못 풀시더라고. 14번 보고 하라고 해도 기억은 주민등록번호 정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14번에 1번 된다고 네가 밑줄 쳐놨잖아 하는데, 그 주민등록번호라고 안 적어놓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라고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 놓고는, 그냥 미등기 전매를 해놓고는 최종적으로 산 사람 앞으로 그냥 정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사람 바뀌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정정을 해버리면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타만 고칠 수 있는 거, 오타. 실수로 오타 한 것만.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고요. 그 주지사 종목 14번에 있죠? 주지사 종목. 그 다음에 니은의 거래 가격 잘못 기재된 경우, 가격도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은 안 되죠? 토지의 종류 정정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14번에 동그라미 4번에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되고 토지의 종류는 안 됩니다. 리얼의 토지 지목은 정정 가능합니다. 지목, 주지사 종목.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 계약 조건 기한도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할 수 있다는 말 없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하고요. 거래 지분 비율, 면적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옷에 있는 거 3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3개는. 자, 따라서 10번에 몇 번이 답이에요? 10번에 4번 4개죠. 정정할 수 없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개입니다. 그 제가 비읍하고 시옷 요것만 추가했어요. 기출문제에다가 비읍하고 시옷 2개를. 그 2개 추가해도 아무런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개는 다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14번에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시작. 그 다음에 15번에 변경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시라고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렵죠? 시험에 과거에 출제됐습니다. 정정 신청은 오타 고치는 거고,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니까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안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명이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되는 것 6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